유튜브 댓글로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서 이거를 텍스트로 정리하기에는 좀 내용이 방대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공유를 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딱 맞는 사례가 있어서 장표의 형식으로 쉽게 정리하는 그런 형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키워드 정리가 있다면 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프로토타입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살펴보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거래 수수료라고 하면, 거래는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거래와 트랜잭션을 비교해서 병행해서 막 혼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일단 최종 거래 수수료는 사토시, 그러니까 비트코인 단위, 사츠 단위로 최종 산정이 되고요. 이 거래 수수료의 계산 방식은 거래 크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mem풀 수수료율을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거래 크기는 가상 바이트라는 형식으로 이 세그윗 업데이트 이후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단위가 되고요. 그래서 V 바이트라고 표현이 되고, mem풀 수수료율은 mem풀 혼잡도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em풀 수수료율이 1이다. 그러면 거래 크기만큼만 수수료가 매겨지는 것이고, 2다. 그러면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아주 복잡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니까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그냥 초보자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겁니다. 자, 거래 크기는 그럼 어떻게 결정되느냐? 첫 번째는 기본 고정값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오버헤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기본 고정값이 있어서 이거는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고정값을 음, 결정하는 그 내용은 내용에 따라서 수수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수료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고정값이라고 해서 뭐 어떤 버전을 쓰느냐, 그 다음에 뭐 인풋, 아웃풋, 뭐 카운트, 그 다음에 뭐 락타임 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나중에 또 다른 키워드가 있을 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기본 고정값에다가 더해서 그 다음에는 UTXO 개수와 입력 크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UTXO의 개념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몇 개의 UTXO를 모아서 전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 덩어리에 있는 UTXO를 쓴다라고 하면 UTXO 개수는 한 개가 될 거고, 10개의 UTXO를 모아서 전송한다 그러면 UTX 개수는 10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UTXO는 비트코인 주소 체계와 매핑이 되죠. 하나의 주소에 여러 개의 UTXO가 들어갈 수 있지만, UTXO가 표현되는 것은 결국에는 주소인데, 그래서 UTXO와 관련된 또 하나의 그 조건은 UTXO와 매핑되어 있는 주소의 유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크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주소 유형이라고 하면 일자로 시작하느냐, 3자로 시작하느냐, BC1Q로 시작하느냐, BC1P로 시작하느냐 등등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소 체계는 BC1Q라고 되어 있고, 그게 네이티브 세그윗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소 유형에 따라 다른데, 뭐 레거시라든가 네이티드 세그윗 이런 것들은 일단은 크기가 좀 큽니다. 그래서 최신 주소인 경우 탭노트는 조금 더 그 크기가 작다고 하는데, 탭노트는 보편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이티브 세그윗이 일자나 삼자로 시작하는 주소보다는 주소를 표현하는 데 들어가는 그 바이트 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 세그윗으로 되어 있는 주소 체계를 쓰는 UTXO의 개수에 따라서 거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입력값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아서 보내니까 이게 이제 입력값이고, 그럼 보내는 경우에 전송할 주소를 붙여가지고 거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송 주소를 몇 개를 보낼까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한 곳에 보낼 거다,
한 번에 다 10개를 10곳에 보낼 거다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주소 체계도 당연히 1자, 3자, BC1Q자 이렇게 시작되는 주소 유형의 기본 크기만큼에 비례해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거래소에서 내 그 셀프 커스터디 지갑으로 보낼 때 배치를 돌려서 멀티 트랜잭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서명으로 뭐 수백 건, 뭐 수천 건씩 트랜잭션을 날릴 수가 있어요. 한 번 날리더라도 기본 고정값과 그 다음에 UTXO 개수 입력 크기 이거는 거의 고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사용량, 이게 옵코드 등이에요. 뭐 옴리턴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멀티시그를 사용한다 그러면 또 스크립트가 쓰여질 거고, 템루트와 관련된 기타 등등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여기에 스크립트가 붙겠죠. 그게 기타 등등 옵코드와 같은 스크립트가 붙어서 트랜잭션이 가게 되는데, 한 곳으로 보내느냐 100곳으로 보내느냐 관계없이 기본 고정값과 UTXO 개수와 입력 크기 그리고 스크립트 사용량은 거의 고정될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것은 전송 주소 개수와 출력 크기일 텐데, 하나의 주소로 보내도 기본 고정되어 있는 거 더하기 출력 주소 하나, 그리고 만약에 그걸 끝내고 또 다른 곳을 다시 한번 보낸다 그러면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기본값들이,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아서 한 번에 보냅니다. 그래서 멀티 트랜잭션을 보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거래 크기가 고정되면 이것은 내가 보내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수수료 양이 되는 거고, 여기에 mempool 수수료율이 곱해져서 나옵니다. 자, mempool은 메모리 풀의 약자고요. 네트워크 전파,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죠. 네트워크에 전파되었으나 아직 블록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mempool이에요. 자, 비트코인은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mempool은 풀노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empool을 보유하고 있는 기기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채굴자가 운영하는 mempool에 있는 거래를 우선순위로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채굴자가 저희 집에 있는 풀노드에 있는 mempool을 가지고 어떤 거를 블록에다 넣을지 판단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기네가 운영하는 풀노드에 있는 mempool에다가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풀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트랜잭션들이 똑같이 전파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평균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블록이 만들어질 때 그 타이밍에 이 메모리 풀들이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쫙쫙쫙 막 퍼져서 결국에는 채굴자가 운영하는 풀노드의 메모리 풀까지 전달이 되어야 그것이 채굴이 되는 겁니다. 다만 mempool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는 거래일수록 블록에 빠르게 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 그럴까요? 네, 채굴자들이 일단 채굴을 하면 블록 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다 자기가 갖게 되는데, 블록 보상은 일정하니까 그거는 상수고, 수수료가 얼마나 높은 트랜잭션을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굴을 어떤 걸 할 것이냐는 채굴자 맘이다. 그래서 mempool 수수료율이 치솟을 때는 뭐 1자나 뭐 1점 몇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선순위로 막 밀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수료율이 높아서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는 그런 거래가 있다면 그런 걸 우선적으로 담게 되겠죠. 그런 걸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얼마만큼 시간 안에 채굴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나 지갑의 기능들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 수수료는 정리하면 최종 사토시만큼의 양으로 결정되는데, 그것은 거래 크기 곱하기 mempool 수수료율을 곱해서 나오게 되고, 이 거래 크기는 기본 고정값, UTXO, 전송 주소, 스크립트 사용 등의 영향을 받고, mempool 수수료율은 mempool 혼잡도에 따라서 시장의 논리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